중급 문법이고요. 형용사, 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문법은 특별히 사용되는 상황들이 있고요. 또 특별히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문법, 문형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다양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법 많이 사용하시면 조금 더 정확한 의미, 다양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통 저는 매운 음식을 자주 먹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저는 자주 음식을 맵게 먹습니다. 의미가 조금 달라요. 다른데 비슷하다라고 보통 어학당에선 배울 거예요. 왜? 다른 의미를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언제 사용하느냐? 그래서 어학당에서는 뭐 질문에 따라서 응답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많고요. 실제로 질문에 따라서 응답할 때 따로 다르게 선택하시면 돼요. 뭐 어떤 음식을 좋아합니까? 라는 질문에 매운 음식을 좋아합니다. 관형어로 대답하면 돼요. 그런데 음식을 어떻게 먹는 것을 좋아해요? 그럼 나는 음식을 맵게 먹는 것을 좋아해요. 어떻게? 라는 질문이 있으면 형용사 개, 이렇게 부사처럼 만들어서 쓰는 맵게 먹는 것을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질문 방법에 따라서 달리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이 질문에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관형사, 관형어로 응답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말을 예쁘게 말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저는 예쁘게 말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렇게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관형어, 관형사형만 사용해서 대답하는 건 중급 학습자들이라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해서 형용사 플러스 개, 지금 이 문법을 사용해서 말을 할 수 있다면 이건 중급 이상, 고급 학습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걸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1번, 나, 일, 이 문법만 사용해도 의미 전달이 가능해요. 그래서 개를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이 아주 많아요. 하지만 나, 이처럼 이렇게 개를 사용하면 더욱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는 아주 다양한 의미를 전달할 때 사용된다는 거예요. 영수는 옷을 입고 학교에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문법을요. 영수는 예쁜 옷을 입고 학교에 갔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수는 눈부시게 예쁜 옷을 입고 학교에 갔다. 영수는 수수하게 예쁜 옷을 입고 학교에 갔다. 영수는 과하지 않게 예쁜 옷을 입고 학교에 갔다. 이렇게 예쁜 옷인데 어떤 예쁜 옷이에요? 눈부시게, 수수하게, 과하지 않게처럼 더 특별한 의미를 전달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법은 초급 정도의 학생들, 예쁜 옷을 입고 중급 정도의 학생들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요. 고급 이상 학습자들은 이 개를 사용해서 중급과 고급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한국말을 얼마나 더 잘하느냐라는 게 의미를 전달할 수는 있지만 더 다양한 의미를 전달할 때 이 형용사 개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해 주세요. 얼마나 다양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 표현을 말을 하다, 하나의 단어만을 사용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건 중급이에요. 그런데 재미있게 말하는 사람, 예쁘게 말하는 사람, 친절하게 말하는 사람, 따뜻하게 말하는 사람, 겸손하게 말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한 개의 단어에 더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가 더 있다면 이 개를 사용해서 더 아주 많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표현을 더욱 다양하게 전달할 수 있는 문법이다. 어렵지만 천천히 사용하는 방법을 연습합시다.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한국어 능력은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특히 형용사 개, 이 문법은요, 관형어, 동사 은, 니은, 는, 을 이런 식의 관형어를 만드는 문법과 많이 사용돼요. 저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사람을 좋아해요. 저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저는 쉽게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배우고 싶어요. 저는 겸손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형용사 개가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동사 관형어를 만드는 것까지는 중급이라고 하면 형용사 개를 같이 사용해서 문법을 만든다. 여기부터는 고급 이상, 중급 이상의 학습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보통 중급 문법으로 어학당에서는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중급 학습자들이 배우기에는, 연습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방학 동안 성실하게 공부할 친구를 찾고 있습니다. 그냥 방학 동안 공부할 친구를 찾고 있습니다 라는 것보다 성실하게가 있으면 그 의미를 더 다양하게, 어떻게 이 다양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더 구체적인 의미. 슬프게 부르는 노래는 듣고 싶지 않아요. 날마다 행복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름답게 핀 꽃을 친구에게 선물하려고 합니다. 음식을 짜게 먹는 사람은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심하게 매운 음식을 먹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문법들과 결합도 아주 자연스러울 거예요. 다양한 문법과 결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너무 바쁘게 지내서 친구를 만날 시간도 없어요. 정말 힘들게 공부해서 아서, 어서, 여서와 같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정말 힘들게 공부해서 번 돈으로 아버지 선물을 하나 샀다. 급하게 라면을 먹고 학교에 갔다. 여러분, 보통 이 개를 안 쓰는 학생들은 빨리 라면을 먹고 학교에 갔다. 부사, 빨리, 이거 하나밖에 사용하지 못해요. 하지만 이 문법을 사용할 수 있다면 많은 표현들을 더 다양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라디오 소리를 작게 해달라고 룸메이트에게 부탁을 했다. 이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다양한 표현에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양한 표현, 구체적인 표현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연습은 중요합니다. 특히 고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원한다면 이 형용사 개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사용하는 연습, 예문을 중심으로 확인하시고 많이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